안녕하세요. 가라지 빅보스의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4강 파이썬으로 바이낸스에 이제 접속해서 가격을 불러오기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면책사항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저작권도 한번 읽어주시고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은 꼭 읽어주세요. 자, 이제 4강 파이썬으로 바이낸스 가격이라기보다는 BTC 이게 비트코인이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 불러오기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바이낸스 접속하기까지 이렇게 해봤죠. 이거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임포트. 참고로 제가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녹화를 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에서는 마우스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거, 요거 커서 크기를 엄청 크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크게 해도 녹화할 때는 원래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기본. 그래서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가 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가져와라. 지금 다시 시작할게요. import 여기 1번 첫 번째 줄이죠. 가져와라 하고 request, 그러니까 그때 공구함 이런 거 말씀드렸죠. 공구함 이렇게 뭐 화장품 통 이런 게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주소를 넣어서 접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구함. 이제 공구함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할 거예요. 제가 가능한 어떤 용어를 적게 쓰려고 하고 뭐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찍게 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제가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책이나 뭐 만화책, 잡지 다 똑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외울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뭐 저희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 보면 뭐 대단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체득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용어 같은 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뭐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무의식 중에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래서 막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A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A가 뭔가 싶어서 계속 찾아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이낸스라는 거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가격 받고 주문하고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그 바탕에 파이썬이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우면서 바이낸스에 접속해 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이것도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들었을 때도 강의가 이해갈 만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GPT, 뭐 제미나이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뉴스나 어디서 뭐 챗 GPT가 있다, 뭐 제미나이 하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정도 들으셨을 텐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지금 코딩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이낸스 접속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같은 게 막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이 한 줄 한 줄이 뭘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내가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결과물을 내려면.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얘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만화책 보듯이 또는 어떤 그냥 재미난 유튜브 보듯이 제 강의도 이렇게 한번 쭉 봐주세요. 그냥 쭉 봐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갈 거예요. 이 강의가 참 어찌 보면 대단히 막 어렵거나 대단히 뭐 고난이도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이해 못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용어는 쉽게 쓸 거다. 그리고 용어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에 대해서 너무 찾아보시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그런 게 있겠구나. 또는 내가 그냥 못 알아들었구나.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강의까지 가고 난 뒤에 우리가 내가 했던 것들이 이 바이낸스 접속하고 가격 불러오고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하고 어떤 로직에 따라서 주문하고 요 부분에 요런 거를 고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딱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강의를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서 이게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쉽게 몇 줄 글을 쓰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는 거, 그걸 제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도와주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보면 망치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고 드라이버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도구들이 나와 있으니까 못 박거나 드라이버 박는 거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나사 박는 거에.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끝까지 가보면 대충 흐름을 아실 거고 뭐 시간 되시면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면서 대충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치나 이런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등등등등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별로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 다루기 시작을 하면 GPT, 소위 말하면 GPT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GPT를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의 목적은 지금 파이썬을 배우는 거잖아요. 파이썬이 어떻게 흘러가고, 파이썬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파이썬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도구 같은 걸 어떻게 꺼내는구나. 주소 같은 걸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바이낸스까지 붙여보면서 내가 바이낸스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기 이런 것도 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끝까지 보시라. 용어 모른다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냥 만화책 보듯이 뭐 보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또 아침부터 이제 커피 마시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뭐 소리를 하네요. 일단 자, 다시 3강에 한번 리뷰를 하면서 지나갈게요. 가지고 와라 도구 화물. 가지고 와라 도구 화물. 이게 참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도구 화물 가져와라 하면 리퀘스트 임포트라고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권에서 항상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여튼 자, 한국 주소, 미국 주소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고 나중에 이렇게 꺼내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또 이걸 보면서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힘들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한국 주소. 지금 컨트롤 C 밑으로 는 하고 여기 뒤에 걸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 뒤에 붙일게요. 컨트롤 CV 주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컨트롤 CV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주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요 뒤에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빠르시다 해야 되나?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걸 왜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요 밑에 제가 컨트롤 CV 한 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넣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여기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 여기 뒤에 이어 붙이기 한 거예요. 예, 보면 이렇게 이어 붙이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한 거를 다 지워버릴게요. 뿅뿅 블루 됐고 자,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있는 한국 주소, 미국 주소 뚜루루 프린트 이거랑 한국 주소, 미국 주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지금 밑에 14번부터 16번 줄, 요 제가 이렇게 긁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요 세 줄이랑 위에 요 세 줄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자주 하시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쓰게 되고 뭐 반복해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위에 같이 작성을 하고 이제 이용을 하시지만 실제 뭐 쉽게 하시려고 하면 내가 이제 이거 남들이 볼 것도 아니고 난 내 혼자 볼 거고 내 혼자 쓸 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기억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눈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플러스라고 된 거는 이렇게 글자끼리도 이렇게 뒤에 이어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쉽죠. 그냥 더 하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뭐 붙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튼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플레이 버튼 여기 삼각형 같이 옆으로 누운 거 있죠. 요거 딱 누르면 이게 제가 여기 지금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주소는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여기 한국 주소를 넣어 놓으면 제게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보자. 한국 주소 뷰 미국 주소 컨트롤 C 컨트롤 V 됐고 미국 주소를 바꿨고 내려오면 미국 주소 뚜루루 요거 뚜루루가 있어야 되죠. 뚜루루 잠시만요. 엔터 미국 주소 미국 주소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순서대로 가져와라 도구 주소 쭉 했고 뚜루루에다 넣고 그러면 프린트가 되죠. 이게 내가 무슨 주소 쓸 건지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그리고 뚜루루 받기 리퀘스트 해가지고 뚜루루 넣으면 이제 바이낸스 오케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짠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폰스 20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 밑에 하단부에 나오는 거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451이었나요?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바이낸스에서 너 접속 잘못했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는 한국 주소를 썼잖아요. 한국 주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주소를 쓰니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서
가져와라 도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접속할 주소들 한국에서는 요 위에 주소를 쓰시면 돼요. 여기랑 3번 줄이랑 또는 12번 줄 요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소를 가지고 여기 리퀘스트 도구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곳이라 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여기 GT get이라고 적힌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한마디로 공구와만의 망치. 공구와만의 망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거 주소 뭐 이렇게 복잡하노? 이게 뭐 이렇게 그렇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싹 다 지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다 싫다. 이제 더 간단하게 하겠다. 좀 다 지워 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노란 줄 뜨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오류 같은 거예요. 오류 같은 거.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거 뜨면 그냥 오류가 있구나. 또는 그러니까 오류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거 도로로 지울 수 있죠. 이게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코드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엄청 간단해졌죠. 자, 그럼 저는 일단은 한국 주소는 여기 안 쓸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안 쓰는 거고. 자, 그럼 일단은 코드가 간단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리스폰스 그러니까 200 나오죠. 그러면 성공을 했죠. 그러면 어떠세요? 뭐 처음부터 가면 이렇게 하지 뭐 말라고 저렇게 했노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가져와라 도구함을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request get 그러니까 도구함에 있는 망치를 꺼내 가지고 이 주소에 붙어라. 이 주소에 보내라. 뭐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뭐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또는 컴퓨터가 아니죠. 이렇게 뭐 코딩을 배울 때 공부를 할 때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쉽게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되게 발전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 비주얼 베이직, 뭐 C, 뭐 C++, 뭐 C#, 지금도 뭐 이게 파이썬도 있고요. 뭐 고 언어, 이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언어가 점점 발전되어 온다는 게 뭘까요?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동차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뭐 1단, 2단 이렇게 클러치 밟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자동이 나오잖아요. 점점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비슷해요. 과거에 했던 것보다 지금 언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선택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발자분들도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개발 언어를 쓰다 보면 너무 힘드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썬은 이 한 세 줄이면 될 거를 그거는 막 20줄, 막 30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개선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코딩을 하는 방식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왜냐하면 저만 해도 편한 코딩 스타일이 있거든요. 코딩 이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다른 언어에서 하던 방식을 여기다가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이렇게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뭐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많이 길었던 코드도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그냥 작동한다. 이렇게 작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보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파일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에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요거를 뉴 파일이니까 요걸 클릭을 하시고 4강 바이낸스 가격 불러오기 그리고 점 찍고 py 그래야 파이썬 파일이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불러오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혹시나 몰라서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요거를 컨트롤 CV,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서 쓰시면 되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서 이걸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V, 컨트롤 CV라고 말씀드리는 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마우스로 이게 클릭을 딱 하면서 그 누른 상태겠죠. 클릭을 딱 하면서 딱딱 떼는 게 아니라 딱 누른 상태에서 쭉 끌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끌고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된 거예요. 카피가 된 거죠.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쭉 끌고서 탁 지우고 다시 컨트롤 V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닷컴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소를 붙일게요. 컨트롤 C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됩니다. 아까도 됐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가격을 한번 불러봐 볼게요. 똑같아요. 지금 쓰는 거는 공구함 인터넷 붙는 그러니까 저쪽에 바이낸스 쪽에 붙는 게 똑같으니까 가지고 와라 도구함 됐죠? 그러면 미국 주소 저는 미국 주소로 할게요. 자, 좀 쭉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일 끝에 게 아마 프라이스일 거예요. 프라이스 잠시만요. 주소가 보자. 요 뒤에 게 조금 바뀌어야 되네요. V3 제가 그냥 틱게요. 티커 슬래시 price price 요 뒤에 티커 프라이스만 바꾸면 돼요. 여기 이름 미국 주소 이름은 여기 조금 바꿀게요. 그냥 미국 주소 가격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가격 이 정도로만 이름을 하고 아까 썼던 거 똑같아요. 여기 request get 요거 인터넷 연결하는 거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불러오는 게 조금 달라져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한번 그냥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심볼이 여기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도 잠시만요. 심볼에 여에 하고 BTC USD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받기 아들씨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꿀게요. 가격 받기 저거 됐고 오케이. 그러면 프린트 이 키보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키보드로 바꿨더니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게 보자. 여기 뒤에 여기 뚜루루 가격받기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도구하면서 망치를 꺼냈죠. 근데 뒤에가 좀 주소랑 뭐 이상한 게 붙었죠. 이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망치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드라이버도 뭐 십자면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이런 것처럼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이거를 뭐 때때마다 외워야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쓰는 게 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구함에 망치를 꺼내서 그러니까 리퀘스트 겟 이거죠. 도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서 그걸 어떻게 쓴다. 이렇게 이런 것만 그냥 감으로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뿅 누르면 주주주 가격 받기 리스폰스.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가격을 저쪽에서 주는 형태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이렇게 떠도독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잽싸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통상 저희가 이런 거 해보면 제이슨 파일 형태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숫자를 저렇게 줄 수도 있는데 다른 형태로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통상 제이슨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것도 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제이슨 하고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평평 여기 컨트롤 V 요거를 일단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일단은 바로 넣어 가지고 한번 돌려 볼게요. 뿅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왔죠. 그러니까 심볼 프라이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지금 요청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심볼이랑 가격이랑 보내주는 요 형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시 되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가격 받기 요 뒤에는 그냥 제이슨 형태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어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막 이런 숫자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보내준 거를 저희가 잘 받아서 이렇게 프린트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여기 보세요. 가져온다, 도구함을, 주소를 이렇게 각자 담아 놓고 이 도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가지고 이 조수를 딱 보내면 그쪽 바이낸스 쪽에 접속이 된다는 얘기죠. 순서 지금 4번 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 프린트를 한다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request get, 그러니까 도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가지고 주소를 해서 딱 실행을 시키면 저쪽 바이낸스에서 어떤 값을 보내줘요. 소위 말하면 잘 된다 하면 200, 안 된다 하면 451인가를 보내주죠. 그러면 그거를 그 숫자를 여기다가 뚜르 받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태가 이런 게 되죠.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뚜르르 받기에 200이나 451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상컨대 잘 됐었으니까 여기 200을 받아와서 여기 뚜루루 받기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폰드 20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여기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주소. 이제 가격 불러오기를 해야 되니까 미국 가격 불러오는 주소는 요거였습니다. 여기 접속하면 이제 가격이 저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뚜루루 가격 받기, 그래서 request get, 그러니까 가격 받기 주소에 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니까 공구함에 망치를 꺼내 가지고 주소를 넣고 요 뒤에 심볼 우리가 BTC, USDT 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거를 쭉 컨트롤 C, 컨트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심볼는 BTC, USDT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렇게 쓰면.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냐? 넣으면 되죠. 또 안 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긁어 볼게요. 컨트롤 C, 이거를 싹 다 지우고 컨트롤 V. 자,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느냐?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이렇게는 딱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뿅. 되죠? 이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뭐 크게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코드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한번 했던 거지만 이렇게 다 지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그냥 가격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저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고 계속 이렇게 마인드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아마 바로 끝이 나요. 이렇게 그럼 가격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엄청 쉽게 또 저희가 해봤으니까 또 해봐야죠.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네, 또 해볼게요. 뿅. 그러면 여기 주소를 컨트롤 C 그럼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려. 이건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되게 많았어요. 그럼 되게 많았는데 사실상 뭐 앞강에서 1시간 뭐 여기 강에서 또 1시간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가지고 온다 공구함을 그 공구함에서 망치 꺼내서 이거 주소 넣어 주니까 접속이 되더라. 그리고 또 똑같이 공구함에서 망치 꺼내서 또 이 주소 넣으니까 BTC USDT 가격 받아오더라.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또 제이슨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제이슨 이런 거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이게 그냥 정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여기서 의미 없다는 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편지 내용. 바이낸스에서 내한테 어떤 편지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이거의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거는 다 뺄게요. 그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라. 공구함을, 이 공구함 안에서 망치를 꺼내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 어떤 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서버 그쪽에 바이낸스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소. 그리고 가격을 가지고 오려면 이 뒤에 여기 핑 자리에 티커, 프라이스, 뭐 물음표, 심볼, 뭐 다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거 붙이면 가격을 받아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개발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없어요. 프린트도. 프린트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딱 이 정도예요. 엄청 간단하죠. 저희가 엄청 길게 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정도 한 3줄이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글자 적는 거 없으니까요. 여기 실행을 우측 상단에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방금 이렇게 클릭 한 번만 이렇게 싹 하면 탁 뜨죠. 이렇게 엄청 짧은 시간에 뜨잖아요. 뭐 0. 몇 초 만에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컴퓨터가 읽어간다 했죠. 도구 갖고 와가지고 그 접속을 바이낸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문제 없는 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 리퀘스트 get 요런 거나 파이썬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는 이 서버가 살아 있는가, 또는 이 서버가, 그러니까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랑 나랑 이렇게 접속하는 시간, 내가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내한테 보내주고 이런 시간 있죠. 그 간격이죠. 그 시간 같은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뭐 핑 테스트도 하고 뭐 다른 테스트도 해요. 왜냐하면 자동화를 하다 보면 이게 오류도 많이 나고, 중간에 뭐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전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됐다거나 뭐 수많은 그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가, 또는 그 각각의 서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낸스 또는 내 거, 이게 서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긴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 만한 이유가 크게 없거든요.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만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가격을 받아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라. 예를 들면 사라 바이를 하라는 거죠. 구매해라. 만 원보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BTC 가격이 작으면 구매해라.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격은 필요한데, 사실 막 아까 핑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엄청 막 실시간으로 막 그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필요하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얼마 가격 이하에서 사라, 또는 뭐 1시간 단위로 사라, 또는 어떤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사라. 기술적 지표도 별로 몰라도 돼요. 지금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사라,
또는 뭐 마켓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재가지고 사라, 또는 뭐 타임 다이니로 해가지고 뭘 사라, 또는 뭐 금일 장이 개장했을 때 마이너스 몇 프로에 사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아마 로직을 만들 확률이 제일 높아요. 진짜 제일 높아요. 그 이상으로 가면 점점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빡세요. 많이 빡세요. 이렇게 진짜 빡시다는 얘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소위 말하면 그 계산하는 뭐 부호 하나하나가 헷갈리고, 이제 수식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또는 저희가 이렇게 뭐 바이낸스나 키움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고 계시면 막 뭐라 그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거래하는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 기술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파이썬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도 약간씩은 속도가 달라요. 뭐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부분은 C로 개발하고, 어떤 거는 뭐 C샵으로 개발하고, 어떤 거는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조율이 또 돼야 되는데, 그 조율을 또 시키는 방법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타이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당 타이밍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고 뭐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보고 뭐 성과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파이썬이랑 바이낸스를 이게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장되고,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성능이 보장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뭔가에 만족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가격 받아오는 거 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BTC 말고 이더리움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아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 BTC USDT가 아니라 ETH, 아이고 이거 뿅, ETH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좋아요. 이게 이더리움,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영어로 그냥 다 돼 있잖아요. 하고 그래서 약자예요. 약자. 약자인데 이런 걸 티커라고 하거든요. 티커. 여기 보면 티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약자의 종목명이라 해야 되죠. 종목명 이런 거를 티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냥 요 뒤에 것만 계속 바뀌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보면 나오죠. BTC, USDT. USDT는 크게 알 필요 없으세요,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을 USDT라는 걸로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달러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그런 거예요. 원화. 우리가 1,000원으로 BTC를 사고 싶은데, 그 1,000원으로 BTC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로 BTC를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KRW나요? 만약에 한국이 예를 들면 KRW 뭐야? KRW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하니까 USDT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당연히 이 뒤에 붙이면 돼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또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죠? 솔라나. 솔라나가 이거 SOL인가요? SOL이죠. 그렇죠. 그럼 솔라나. 그럼 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재생 버튼. 그러면 솔라나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뭐가 있죠? 도지라고 있어요. 도지. 이거 도지라고 있는데 DOGE. 그러면 DOGE. 도지 USDT. 그럼 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뭐 벌레가 있어가지고. 도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가격을 받아오는 거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밑에 이제 붙이면 되겠죠. 새로운 거 하고 싶을 때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포문 이런 거 있거든요. 포문. 포예요. FOR. 포문이나 뭐 while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WHILE.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 그런 문법은 일단은 안 할게요.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유료 강의들이 보면 파이썬을 교육학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배치를 하는 강의 커리큘럼의 배치를 뭘 많이 하냐면 문법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문법을 다 알면 좋죠. 근데 그 문법을 듣다 보면 뒤로 가면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문법만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뭐 저희 소위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보고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 부모님이 이게 포문을 써가지고 또는 와일문을 쓰거나 이런 걸 써가지고 BTC,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페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뭐 예를 들면 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되는 코인을 돌려가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실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포문이나 뭐 이런 와일문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이렇게 플래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뭐 분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거를 쓰실까 싶은 거예요. 그거를. 딱 원하시는 거는 딱 그 정도일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가격대면 사고, 어느 정도 가격대면 팔고, 이 정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이거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뭐 잦은 트레이딩을 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필요 없는 문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파이썬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아는 건 맞는데,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 강의 끝까지 못 간다. 그리고 나는 안 쓸 기능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런 문법은 가능한 안 쓸게요. 그래야 계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거 BTC 부분도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면 이 부분을 자동은 아니죠. 필요한 것들을 쭉 저장을 해 놓으면 한 번에 쫙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쓸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 할게요. 더 복잡하니까. 지금 그래서 코드도 확 줄였죠.
아까 앞쪽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이렇게 했죠. 제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할게요. 간결하게.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필요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결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뭐 포문을 쓰거나 와이문을 쓰거나 나는 뭐 500개, 500개, 뭐 600개, 700개 막 다 확인할 거다. 그런 정도의 이제 난이도로 가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 강의가 끝에 좀 됐을 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보셔도 이해하기 쉽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만 있어도 쓸 수 있겠다 정도만 수준으로 해서 파이썬을 고수준에서 파이썬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바이낸스까지 접속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너무 쉽다. 나중에 돼서 너무 쉽다. 이 정도면 내가 BTC, 이더리움 두 개 또는 솔라나까지도 내가 한번 거래를 해볼 수 있겠다. 뭐 파이썬 쉽네. 그러면 그때 이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을 공부해 보는 거죠. 포문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법들이 들어가면 사실상 여러 개 컴퓨터가 하는 게 장점인 게 그런 거잖아요. 반복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인간이 하는 것보다 반복하는 걸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법들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컴퓨터 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같은 가격에 주문 안 해도 되는 것만 해도 엄청 장족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초반이다 보니까 초반도 그렇고 이거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코딩 강의를 잘 해놓은 분들 유료든 무료든 너무 많고 사실 유료보다도 무료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제가 똑같이 코딩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이미 만들어진 강의 또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반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 문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든지 결과물이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은 되되 필요한 것만. 어렵게 해서 필요한 걸 찾기보다는 쉬운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 어렵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쉽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를 조금만 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잖아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뭐 또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고 내가 딱 원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문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거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도 크게 안 길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번 주문 넣는 것까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으로 바이낸스에 접속해 가지고 BTC 가격을 불러오는 것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해보고 솔라나도 해보긴 했는데 저렇게 해서 불러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문을 할 때 필요한 게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주문 수량.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마트나 이런 거 갔을 때 살 때 보면 사과 같은 거를 봉다리에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담아 놓고 10개 들이로 파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도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주문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로 주문해야 되는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 주문 수량을 불러오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계속 아마 반복될 거예요. 이게 보면 저희도 이제 했지만 가격 불러오고 지금 이걸 왜 계속 하냐면 첫 강의에선가 말씀드렸었죠. 저 땡땡 이렇게 김밥집 갔을 때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김밥 한 줄, 참치 김밥. 잠시만요.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참치김밥 1,500원에 한 개.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문서 같은 거 체크를 하잖아요. 김밥집 가면. 그리고 어디 음식점 가더라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참치김밥 한 개, 가격은 제가 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참치김밥 한 개 지금 바로 가능하죠? 네. 하면, 네, 그거 주세요. 1,500원 맞나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가 저 김밥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김밥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가격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했던 것처럼 가격도 받고, 최소 주문 수량이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밥이야, 한 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소 주문 수량이 김밥 반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여기 김밥 한 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희 반 줄부터 주문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반대로, 여기 사장님, 김밥, 참치김밥 그 한 줄 주세요. 했는데, 저 죄송한데, 고객님, 저희는 김밥 5줄이 미니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수량을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최소 수량이 몇 개니?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이에요. 정말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매번 리퀘스트 get 이거예요. 도구함에서 망치 꺼내가지고 도구함에서 망치 꺼내서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주문 넣는 거죠. 저희가 김밥집 가서 김밥 시키는 주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제가 원하는 덮밥집 가서 밥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김밥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 김밥집이 아니라 바이낸스가 되는 거예요. 딱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이낸스 가면 어렵고, 처음 들으니까 어렵고, 비트코인 가면 어렵고, 파이썬 하면 어렵고, 문법 하니까 어렵고, 이거 평소에 안 하던 건데 이거 보니까 뭔지 어렵고 한데,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세 줄을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밑에 붙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딱 끝나면 주문이 끝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이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한국어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는 영어 쓰는 거, 중국어 쓰는 거, 일본어 쓰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언어라고만 생각하시고 그 언어를 내가 암기하고 있고 자유자재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컴퓨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고, 이 강의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파이썬이라는 게 이렇게 언어구나. 이런 의미에 가지고 온다. 공구함에서 망치 꺼내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공구함에서 망치 꺼내는 기억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계속 그걸 반복할 거니까. 근데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이렇게 코드, 더 복잡한 코드를 봐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위에 그 공구함이 있잖아요. 공구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그냥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처음 또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상 이게 형태가 똑같은 거죠.
여기 위에 공구함 쫙 한번, 이것도 위치가 크게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위쪽에 이렇게 공구함을 먼저 꺼내요. 저희가 음식 하기 위해 할 때 재료 다 꺼내 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일 위에 이렇게 형태적으로 여기 딱 놔두고, 그 다음 필요한 거 쫙쫙쫙 이제 이렇게 쫙쫙쫙 놔두고, 또 그 밑에 이제 막 계산하는 거, 소위 말하면 1 더하기 1, 뭐 2 더하기 2 이렇게 막 쭉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형태가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매번 하면 힘드니까 컴퓨터한테 시켜놓으면 그냥 한번 위에서부터 쭈르륵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문을 가격 넣고 확인해가 주문 넣고 이러면 10분 걸린다. 그럼 얘는 1초 만에 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지금 뒤로 가는 거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를 쭉 누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복잡한 코드 저희가 뭐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이거 이렇게 전 코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코드 짜시는 분들 보면요,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한 줄 쳐놓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계세요. 커피 마시면서 한 1시간씩 2시간씩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고는 또 한 줄 딱 치세요. 그리고 한참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설계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순서가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로직으로 이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이걸 고침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설계하고 생각하시니까, 사실상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 뭐 한 줄 치고 한참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저희 하듯이 재생 버튼 이렇게 뭐 눌러서 오류 있는지 한번 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하시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바깥에서 노트북 꺼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컴퓨터 잘하게 생긴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안경 이렇게 올리면서 막 이렇게 치죠. 이런 건 제 현실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구는 다 갖고 왔고, 인터넷 저쪽에 접속하려면 여기에 도구함에서 망치 꺼냈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재생 한번 눌러보고, 가격 갖고 오네. 오케이. 지금 가격 계속 바뀌고 있네요.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격 보니까 여기 계속 불러오는데 한번 잠시만요. 이게 가격 계속 변동되고 있죠. 하나, 자,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도 뭐 가격이 똑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가격이 계속 똑같이 쟤네들이 보내주는데, 아마 이게 가격이 좀 이따가 또 누르면 바뀔 거예요. 가격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요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처음 보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떡하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저랑 가보실게요. 그러면 웬만한 트레이딩,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바이낸스에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파이썬은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별거 아니네. 코딩 코딩 하는데 별거 아니네. 내가 파이썬 이용하면 그래도 바이낸스 정도는 주문할 수 있겠어. 그 정도는 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또는 언론이 아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을 뭐 보장하는 어떤 기법들은 아니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뭐 매매 기법, 그 정도는 아마 다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래봤자 뭐 큰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뭐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경우 있죠. 뭐 바이낸스로 뭐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대단해 보이고 막 엄청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거를 컴퓨터로 구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딱 진짜 이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RSI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RSI라는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할 때 쓰는 지표가 있어요. RSI.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값인데 이게 70 예를 들면 뭐 70 이상이면 어떠고 뭐 30 이하면 어떻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금 쳐보면 알다시피 딱 그 느낌이에요. 900원 넘으면 사라. 900원 넘으면 사라. 또는 2,000원 되면 팔아라. 그럼 900원 돼서 사가지고 2,000원 되면 팔아. 그냥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맞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뭐 말했다고 하나요? 말씀하셨다고 하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딱 그거잖아요. 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라. 근데 그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뭐 이게 글자로 봤을 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냥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싼 게 어디냐? 또는 비싼 게 어디냐라는 그 개념을 이제 뭐 짜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 기본적으로 로직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김밥집에서 내가 김밥 한 줄 시킬 정도만 되면 또는 내가 뭐라도 좋아요.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 머릿속에 로직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파이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저도 어차피 제가 투자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혼자서 쓰려고 많이 개발을 해본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한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투자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이유는 그게 뭐 저도 이제 관심사가 그쪽이다 보니까 좀 이걸 하기가 편하고 또 했을 때 저도 시간 낭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키움증권은 어떻게 접속을 하지 또는 바이낸스는 어떻게 접속하지 그럼 키움증권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문을 나는 이 가격대 되면 하고 이 가격대 되면 팔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오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또는 요즘 시즌에 많이 이제 대두되는 뭐 예를 들면 뭐 저번에 유명했던 뭐 배터리 관련 뭐 주들 또 뭐 그런 거 있다. 뭐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찾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도움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강의를 찍기 시작을 하면 파이썬 언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어, 각종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익숙하게 보다 보면 아이 별게 아니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 주문하나? 어디 뭐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컴퓨터 한 대 사나?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금액만 달라지고 그것만 다르지 물어보고 사고 팔고 이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요즘 뭐 주식 뭐가 좋노? 뭐 또는 야 요즘 뭐 코인 오를 것 같나? 뭐 이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요즘은 하기 쉽단 말이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제 관심사가 투자다 보니까 투자라는 어떤 테마를 두고 거기에서 뭐 파이썬이나 뭐 C샵이나 C++, C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제 그리고 어떤 걸 배워 놓으면 내가 저거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을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홈쇼핑 집에서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야 홈쇼핑 빨리 들어봐라. 왜요? 뭐 주문을 해야 된다.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찾아보죠. 이게 찾아보면 이제 뭐 티셔츠 하나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전화로 주문을 할 수 있고 뭐 또는 뭐 문자로도 주문할 수 있고 또는 웹페이지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 그러죠. 야 TV 보니까 이것도 뭐 좋다 하는데 이거 주문 한번 해도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잽싸게 검색해 가지고 인터넷 온라인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죠. 그것처럼
돈 주고 돈 받고 수량 보고 내가 뭐 살 건지 확인하고 이게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뭐랄까나, 이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걸 단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거냐. 말 그대로 전화기로 걸 거냐, 인터넷으로 주문할 거냐, 아니면 자식들한테 할 거냐, 또는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냐, 지인한테 얘기할 거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 놓으면, 파이썬이라는 이걸 배워 놓으면, 그런 각종 어떤 구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음. 그럼 더 나아가서 투자가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쿠팡에서 A라는 제품을 살 건데, 이거가 가격이 나는 요거 이하로 떨어지면 사고 싶어.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로 똑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이하면 나 살 거야. 비트코인이 얼마 이하면 살 거야. 또는 노트북이 얼마 이하면 살 거야. 김밥 한 줄이 얼마 이하면 살 거야. 이런 것처럼 그 논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예를 들면 쿠팡 해도 되죠. 쿠팡이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뭐 지마켓 뭐 등등등등 수많은 것에서 나는 A 컴퓨터가 또는 뭐 A 뭐 티셔츠가 얼마 이하면 살 거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음.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를 하나를 배워 놓으면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파이썬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데만 이용할 수 있냐? 아니죠. 이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 이메일 보내기 또는 뭐 자동으로 텔레그램 보내기, 카카오톡 보내기, 뭐 라인 보내기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자동화가 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그 중에서 제가 투자를 테마로 왜 또 했냐면 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투자는 반복적으로 뭔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매번 뭐 소위 말하면 운전하다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 가격 얼마인지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뭐 시장, 이게 증권이라고 할게요. 키움증권 이제 한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또 들어가서 봐야 되고 뭐 카카오가 얼마인지 봐야 되고 네이버가 얼마인지 봐야 되고 그거가 이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을 줄 만큼일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또는 애 보다가 또는 뭐 공부하다가 이거 봐야 되나 또 보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사실 낭비가 엄청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아 맞다 내가 이거 10,000원이한테 살라 했는데 아 10,000원 갔다 왔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에서 그런 게 많은데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좋아요.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크게 확인 안 해도 되네 이 맛에 또 파이썬 언어라는 걸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서 가끔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메모장 열어보고 뭐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또는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매번 이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게 조금 사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이제 알람을 보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그거를 이제 알람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이제 보고 제가 쓴단 말이죠. 네,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지 뭐 오늘 이거 체크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까먹는 것도 많았을 거고 아니면 항상 중간중간에 메모장을 굳이 열어봐야 되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알람 같이 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래 리마인드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사설이 좀 길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왜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 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내 삶의 질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진다. 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제약된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자동화를 해놓으면 편한 것도 많고 내 시간을 쓸 때가 많은데 굳이 그걸 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는 또 무료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료를 지금 하고 있는, 무료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무료를 안 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무료지만 저는 무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또는 어떤 뭐 구매를 하고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든 서로 영향을 주고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무료면 싸다, 필요 없다, 뭐 에이 성능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료도 웬만하면 다 돼요. 안 써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무료는 일반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유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상업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나 한테는 돈을 받지만 개인으로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무료가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으로는 영어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권 나라에서는 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돼서 이렇게 공급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좀 큰 나라에서는 그런 시도가 많이 되고 연구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새로운 파이썬 같은 것도 나오고, 파이썬이 미국 건 아니죠. 미국 건 아니었나? 맞나? 잠시만요. 이거 한번 찾아보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파이썬이 어디? 파이썬 개발한 사람이 파이썬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덜란드계 소프트웨어. 잠시만 한번 싹 볼게요. 어디 갔노? 보자. 이 사람 이름. 여기 있네요. 귀도 반 로썸. 이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야? 보자. 네덜란드 출신이네요. 네덜란드 출신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주, 네, 지금 이게 살고 계시네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고 써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런 사람들은 저런 거에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 또 뭐 수만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 때문에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라고 절대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보면 무료니까 에이 뭐, 유튜브도 똑같은 거예요. 에이 무료니까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꼭 돈을 준다고 또 꼭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안 준다고 그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특히나 프로그램 쪽은 웬만한 거는 개인들한테 무료로 다 배포가 되고 있고, 그 무료를 사용하면 다 쓸 수 있다. 단지 차이는, 유료랑 무료의 차이는 단지 상업용이냐 그냥 개인용이냐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는 거 바이낸스는 뭐 번외로 두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파이썬,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너무나 강력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에이 이거 뭐 그냥 체험판으로 쓰는 거 아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뭐 유튜버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해놓으신 그런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많이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이 강의들 듣고 다녔고,
유료든 무료든 정말 많이 봤다라고 저는 나름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마인드였어,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제가 힘들었던 부분, 그거는 항상 마인드적인 부분이었어요. 아, 이거 해서 배워서 뭐 알 수 있나? 저 사람 유료 쓰는데 나 무료 써도 되냐? 굳이 내가 저 유료를 지금 당장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와, 코드 보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멋있게 뭔가를 하는데. 저렇게 해야 내가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런 걱정이 참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 시간에 그냥 오히려 딴 거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을 설계를 하거나 그런 거 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뭐 그런 걱정을 해봤으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또 우리 뭐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가지고 이거 되겠냐? 뭐 배운다고 내가 하겠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찍는 내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시간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뭐 60대, 70대일 수도 있고 80대, 90대 제 주변에서 컴퓨터 배운다고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90대 봤어요. 그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동네에 이렇게 그 관공서 같은 데서 프로그래밍 컴퓨터랑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는 곳에서 배우시는 분 보니까 90대 어르신이 가셔가지고 이제 배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애플 매장에 가면 그 태블릿이랑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꽉 차 있어요. 엄청 열정적으로 배우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배움에 있어가지고 나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70대라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 70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내가 이제 100세까지 만약 산다 치면 내가 30년 남았는데 이거 지금 배워가지고 뭘 쓰겠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30년이잖아요, 30년. 만약에 다시 40대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생각해요. 70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40, 40으로 돌아간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하시고 싶으신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30년이면 지금 70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세가 되면요. 내 70이었으면 그거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살인 그 친구, 20살인 애가, 20살인 친구가 투자를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확인하는 그 가격을 확인하는 시간 때문에 날리는 허송 세월이 10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70대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거를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을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10년을 더 사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개념이 조금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에 되게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고. 내가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어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누군가는 이동하는데 뭐 매일매일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어디 이동하고 하는 거에 시간을, 운전하는 것 자체의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10년을 운전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율주행이 나오면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좀 자동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자동화를 하는 거에 많은 이렇게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계속 쓰던 뭐 C나 C++, C# 이런 것들도 조금씩 계속 다뤄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보고 또는 그 시스템을 설계해보고 그걸 계속하는 이유가 또 그게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좀 더 이렇게 뭐라 하나 좀 더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나이가 많으시다고 또는 나이가 뭐 적다고 뭐 이거를 뭐 굳이 이제 배웠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다 보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내 자식들에게 또는 매일 내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것 또한 방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돌아가는 로직은 다 똑같거든요. 어디에 접속해서 뭘 메시지를 보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끝나고 나면 바이낸스 끝나고 나면 제가 다른 프로젝트도 한번 해볼게요. 그때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키움으로 가더라도 똑같고 어디로 가도 똑같고 다 똑같구나. 아마 이게 한국 이제 저희가 위주로 이제 강의를 찍고 있다 보니까 키움증권 관련으로도 제가 한번 찍어 볼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똑같네. 진짜 별거 없네. 어, 이걸 내가 확인하겠다고 맨날 그걸 확인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또 이래저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진짜 뭐 어찌 보면 코드 지금 이거 세 줄 하는 거에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금 강의를 찍었는데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횡설수설하고 뭐 두석 없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한번 구현까지 가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코딩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설계 잘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혹시라도 듣게 되신다면 그냥 뭐 이런 컨셉으로 또는 이런 정도 난이도의 강의를 찍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투자 관련 코딩은 저도 진짜 많이 해봐가지고 궁금하신 뭐 이렇게 코딩에는 프로그래밍에는 고수신데 투자 관련 코딩에서는 조금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언젠가는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하네. 저런 식으로도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한번 개발해 볼 수 있겠네 하시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강의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길게 이걸 다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가능하면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면이 녹화가 이렇게 끊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끊겼다? 또는 이렇게 까맣게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전원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계속 모니터가 저한테 모니터는 꺼지는데 실제로 이게 녹화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강의 혹시나 우려돼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강의를 가라지 빅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냥 컨셉이 아니라 제가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가라지에서 찍어요. 여기가 이제 문도
열어놓을 수 있어가지고 좀 쾌적하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답답하고 또 이런 것도 싫고 또 이렇게 바깥 풍경도 이렇게 아예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라지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게 영상도 찍고 제가 하고 싶은 뭐 작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지나가는 차가 있거나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집들이 뭔가를 하면 이렇게 소음이 같이 녹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소리에 잡음이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탕탕탕 거리는 소리가 뭐 또 들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한국 같으면 집에서 타카 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타카도 많이 쏘고 그리고 망치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음이 조금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같은 거 항상 좀 조심하시고요. 볼륨 같은 거 좀 조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